네, 안녕하십니까. 업앤다운 이건희입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수급이 이렇게 안 붙을까? 이게 더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오후장에서 살지 팔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업앤다운 출발합니다. 네, 12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어있는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1.7%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있는데요. 2723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과 중형, 소형 모두 다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소형이 더 강하고 대형주가 약간은 좀 따라붙는 그런 그림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1.7%가량 그야말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출발을 한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씩 11시 이후부터는 탄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고가가 2,721포인트였습니다. 방금 전에 22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자, 다음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좀 상당히 좀 빈약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사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 팔 때는 막 몇천억씩 팔다가 또 살 때는 이렇게 100억 단위로 조금씩 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였다가 지금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30억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가 250억까지 매도세가 줄어든 거 긍정적입니다.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팔고 있다는 점이 좀 찜찜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기관 쪽 체크해 보게 되면 프로그램과 연기금 내부적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방어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런 매도 물량이 좀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에서 사고 철강 금속 쪽에서 팔고 있는 그런 내용. 오늘 기관에서는 민감주 쪽을 약간 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460억 매도였었는데 130억까지 매수로 좀 돌아선 부분 긍정적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장대 양봉, 아름답습니다. 지금 3.6% 이상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370포인트 이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대형과 중형, 소형 모두 다 3%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대형이 특히 강하다라는 게 오늘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4%에 육박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가 1.7% 깡충 뛰어올랐다면 코스닥은 2.4% 껑충 뛰어오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단위로 지금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중 우상향 지속되고 있고요. 거래소가 약간은 이제 고점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코스닥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만 보입니다. 기관은 뭐 하는지 상당히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외국인이 오늘 힘있게 사주면서 코스닥이 상승을 합니다. 제조업 쪽에서 사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 전에 1280억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200억에서 1600억까지 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기관도 정말 밋밋하지만 그래도 매수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에서 250억까지 늘어났고요. 지금 대형 쪽에서 사고 금융 쪽에서 팔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그대로 받는 건데요. 잠시 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드리고요. 자, LG화학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SK IE 테크놀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성장주, 나스닥이 강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받는 게 국내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SK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런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좀 높아졌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군대를 좀 뒤로 러시아가 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해소가 됐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었는데요. 뭐 네온가스, 팔라듐,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그런 원재료인데 이제 이거 갖고서 혹시 무기화 시킬까 싶어서 반도체 시장이 많이 눌렸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5.4% 그야말로 초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8% 밀렸고 이번 주 들어서 바로 5% 회복하는 그런 반도체 시장이 되겠는데요. 또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또 관련이 있는 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6% 이상 거의 7% 가깝게 급등을 한 점도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좋았고요. 자, 외국인이 1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 어제 하락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 SK 하이닉스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단기 상승 추세까지 회복했고 작년 5월 수준까지 위로 순을 쫙 그어보면은 5월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보면 한 42%가량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봉상 거의 뭐 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고 지수도 이것 따라서 같이 튀어 올랐습니다. 고가가 13만 2,500원까지 나왔고 지금도 고가를 잘 유지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자, 기관 LG 이노텍 사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탑5 종목이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항공과 카카오 그리고 한화솔루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 많이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하고 리오프닝이 올랐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 따라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1월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한 80%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진 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엔데믹이 되면 이제 정책 속도가 점점 코로나 이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는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 대신에 지금 물건을 계속 나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물동량이 좀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2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객 수요까지 회복되면 플러스 알파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 있고요. 4거래일 만에 반등 줍니다. 어제 하락했던 거 전부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탄력이 좋고요. 자, 1월 말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면서 저 끄트머리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 좀 미리 좀 반영됐고 지금은 오늘 오르긴 하지만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갭 업으로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우상향을 합니다. 11시에 3만 원 넘기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종목 살까요? 자, 위메이드 게임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5위에 카카오 게임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담는데요. 2, 3, 4위가 다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HLB.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외국인이 덜 사는 거에 비하면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사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강하게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볼 거 아니고요. 자,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저가 매수세 속에서 좀 큰 폭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위메이드 대표가 온라인으로 좀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 나왔나 싹 다 긁어 모아봤는데요. 떨어진 주가, 이거 좀 걱정하지 마라. 성과가 나오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쟁사들도 P2E 게임 하는 거에 P2E 게임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데 위협적인 수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올해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제 발전을 위한 인수합병 2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 2주 안에 위믹스를 2% 소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안 말했다가 크게 밀렸었는데 이제 좀 우리 대표님께서 학습을 좀 하시고 이번에 소각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은 반발 매수격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 빼고는 싹 다 악재였죠. 예를 들면 뭐 호실적은 냈는데 코인 실적 빼면은 좋을 게 없다. 게임은 별로였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위믹스를 또 대량으로 팔았다 혼쭐 났었고 그 미르포는 정작 게임사인데 게임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점 대비 또르르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보합 이후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9월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지금 한 차례 좀 크게 오르면서 24만 5천 원까지 갔었고 거기에서 한 반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가파르게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고가가 10만 9천 원입니다. 지금도 거의 11만 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등락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NF를 포함돼서 5개 종목 보겠는데요. 제가 미리 얘기해 버렸네요. 자, 우선 기관이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 LNF,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QNC 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LNF인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 또 올랐던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자동차가 또 강했었습니다. 테슬라, 물론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전부 다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긍정적인 성장주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회사 LNF, 테슬라랑 연관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된 부분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거래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평가니까 들어올라간다 치고 삼성 SDI가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긍정적이고 그걸 연결 받아가지고 국내에서도 코스닥 대부분의 이런 소재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됐고 3거래일째 올라가는데 탄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하락으로 단기 상승 추세는 살짝 좀 훼손이 되어는 있는데요. 주요 박스권을 살짝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갭업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바로 고가 나옵니다. 거의 한 19만 원 근처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3.8%나 갭업으로 활짝 뛰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탄력이 약간은 줄어든 LNF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시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더 시장으로 좀 들어가서 구체적인 전략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자, 그동안 밀렸던 게 억울했던 것처럼 오늘 많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무에 있다 보면 고객분들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제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제 전화 받았던 내용 중에 10통 중에 한 9통이 나라 망하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는 바닥에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이라도 하듯이 지수가 좀 올라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비선호 발언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끌어내렸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한 일부 병력들이 철수가 되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이제 가능성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을 6천 계약 정도 순매수, 선물은 이제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순매수 들어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업종 전반에 걸쳐서 공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하락 전환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았었던 원유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좀 두드러지는 형태지만 기계나 화학,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폭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심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은 글로벌 리오프닝이라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해보자면 이제 글로벌 리오프닝 기대 속에서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뭐 이와 발맞추어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환율 관련주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뭐 여행 관련주, 뭐 인터파크나 제주항공, 그리고 뭐 DY 클래시스 같은 이제 관련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 관련 또 이런 내용들까지도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가장 좀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두나무 관련주였습니다. 두나무가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굉장히 상승했다는 이야기 한 가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이제 반등했다는 한 가지, 이 두 가지 소식으로서 뭐 우리 기술 투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뭐 위지트라든지 비덴트 같은 이제 두나무 혹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 테마들이 이제 실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지난해 호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추산해 보면 우선 거의 이제 시가총액에 준할 정도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 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까지도 조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 실무에서는 또 나라 망한 얘기가 많이 나왔군요. 이제 그랬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우선 수급이 근데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긴 하겠지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아주 뭐 이게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뭐 3월에 있을 뭐 그 금리 인상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절인 봄이 오면 주식시장에도 같이 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딱 마음가짐을 이렇게 딱 한 정중앙에 잘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어떤 부분 체크할까요? 네, 우선 카카오뱅크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2021년 당기순이익이 2,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79.6%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이제 카카오뱅크가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효과로서 한 8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짧게 좀 끊어서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362억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0%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20년 대비 2021년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수익성 자체가 조금 더 쪼그라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그 4분기에 중신용 대출, 그러니까 중간 등급의 신용의 대출은 8% 정도 전 분기 대비 늘었지만은 고신용 대출 신용이 높은 쪽은 이제 3%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신용에 대비했을 때 고신용이 이제 대출에서 이런데 차이가 나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부터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중금리, 중신용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14.7%인데 원래 당초 내놨던 것이 연간 20.8%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에 좀 미달한 수치였고요. 이것이 이제 2022년 올해는 25%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가는지, 대출을 어떻게 해가는지, 리스크를 얼마나 떠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가 다른 이제 금융주들하고 차이를 두는 것은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증권 거래라든지 리테일 대상 연계 대출 같은 경우가 직전 2년, 2020년, 2021년 대비했을 때 규모가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조금 개선된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가격 자체, 주가 자체만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을 증명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숙제가 남아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다음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몇 가지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일단 지금 오늘 당장 올라오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떨어진 주가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P2E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크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왜 떨어졌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짚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게 2021년 실적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뜯어보면은 위믹스 코인을 매각을 하면서 일회성 이제 유동화 매출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제외하고 보면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플랫폼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메이드의 과제고 목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각했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희석되면서 주가로서는 좀 실망을 이제 이끌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당장 그렇지만은 앞으로 길게 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P2E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NFT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회사는 유믹스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도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빠지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아무래도 이 회사가 결국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게임사로서의 매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게임사로서의 매력도 좀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메이드에 관심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플랫폼의 가치에도 주목하시지만은 게임 회사로서의 매력도 같이 한번 점검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네요. 게임이 재미없으면 다른 종목, 게임이 재미있는 P2E 게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봤고요.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줍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LG 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올 한 해도 작년 올 한 해 동안 탑픽으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4,298억, 4,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이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28% 늘어나고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6% 늘어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4분기에 그 스마트폰 고객사의 출하량이 많았고 애플 출하량이 많았고 고객사 내에서 이제 마켓시어 고객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커지면서 이제 카메라 공급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실적 자체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나 4분기에 성과급이나 상여급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추정치보다는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LG노텍의 핵심이죠. 광학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마켓시어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흑자 기조를 좀 꾸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펙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까지 생각한다라면은 꾸준한 실적을 계속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LG 이노텍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는 다양한 이제 사업 다변화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XR 기기형 카메라 공급이라든지 전장 사업부 수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LG 이노텍에 대해서 탑픽이라고 올 초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좀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탑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좋은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약간은 쉬어간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원익 QNC입니다. 네, 오늘 5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떠한 내용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QNC 4분기 영업이익이 187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전년 대비하면 368%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수치거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4%밖에 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370% 늘어났다는 것은 이 어느 정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게 되면서 외형보다도 실제로 이제 사업의 실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의 이제 가동률 증가가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올 한 해, 작년 한 해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계속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주요 고객사들이 가동률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부품들이 매출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요. 제품 특성상 또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서 계속 매출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회사 중에서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148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흑자 지금 전환을, 2020년 1년, 작년에 9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회사도 잘 돌아가고, 본업도 잘 되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은 막 꾸준히 주목해도 될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골라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익 QNC였습니다.